안녕하십니까. 보안 이슈를 소개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유튜브 방송 진행을 맡은 김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홍성대 부장이십니다. 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대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원격 근무 확산과 산업 전반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편승해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올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죠. 3월 들어서 엔비디아가 주요 반도체 칩의 회로도를 해킹당했었고, 국내 대기업에서는 소스 코드나 혹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알고리즘까지 포함돼서 해킹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3월 초에는 일본 도요타 부품 공급 업체가 랜섬웨어를 당해서 일본 내 모든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그 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가 약 10,00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대기업 3곳이 대형 정보 유출 사고에 피해자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로 사실 이들 기업이 평판에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고요. 유출된 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제 디지털화가 확산될수록 여기에 편승해서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올 한 해 어떤 사이버 위협이 기승을 부릴지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예비하는 것이 기업들에 의해서는 앞으로 경영 전략만큼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연초에 발표한 2022년 사이버 보안 5대 전망, 네. 그것을 주제로 각각의 전망을 하게 된 배경과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022년 사이버 보안 전망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급격한 부상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금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체 암호화폐 거래 중에서 불법 활동과 관련된 비중이 무려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의 불법 활동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상승 시기를 보면 1차적으로 2013년 11월에 미 선거위원회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상승 시기에 비중은 적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이 2017년 5월인데요. 2017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2017년 5월에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이후에 데이터의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되고 그 본격적으로 해커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해킹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파이에서 해킹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1330%나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실 해킹의 위협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킹의 몸값으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받음으로써 이 지하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서 발생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안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확고하게 되면서 지하의 경제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하 경제가 정상 경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 정상적인 계정을 사용하고 또 관리 툴을 사용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이 해커들이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형 조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기업형 조직은 저희 일반적인 회사 조직과 같다라는 거죠. 뭐 기획하는 팀, 개발하는 팀, 해킹, 유통, 마케팅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크루트 담당자도 있어서 그 인크루트 담당자가 해커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크루팅하는 행위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스 제도를 사용해서 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고객을 유혹하고 또 그 얻은 수익에 대해서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다크웹에서 해커를 고용하면서 연봉 100만 달러를 제시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킹의 수익의 30%에서 내지 40% 정도를 해커에게 제시하던 것이 최근에는 80%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범죄의 시장이 커지면서 실제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몇 년만 지나면 해커가 장래희망 1순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전공이 포렌식이라고 들었는데 네. 직업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네. 진로 고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안 공부를 하던 학생 때는 해킹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해커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이런 표현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악성 코드들이 얼마나 기발한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암호화폐로 해커들이 은닉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자신이 돈을 받는 것을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해커들의 공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 과시용이던 해킹이 네네.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의 수단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팔로알토가 예측한 대로 암호화폐가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든든한 자금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채굴 프로그램 혹은 랜섬웨어, 또 추가적인 지능형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조직들이 그에 맞는 AI 및 또 기타 첨단 기술들을 사용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조직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제공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제공업체와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 범죄들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AI 방화벽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3월에 저희가 신규 OS를 발표하면서 신규 OS에 세계 최초로 AI 기능과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2022년 사이버 보안 전망 두 번째는 API 경제가 디지털 범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일어난 QR 인증 서비스 장애 같은 경우에 API가 악용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API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PI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보안 구성이 잘못될 경우 해커가 데이터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가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 월패드 해킹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패드나 앱으로 홈 네트워크 기능을 작동시키면 API를 통해 서버로 명령이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PI를 해킹하면 아파트 월패드를 작동시켜서 내부에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혹은 CCTV 영상을 보거나 내 안방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네, 아파트 월패드 영상 해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네. 그 사건을 예로 들으니까 이 사안이 어떤 위험성인지 좀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I만 해킹하면 우리 집 거실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월패드로 특정 서비스 명령 한번 제가 핸드폰에서 내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PI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월패드 보안이 허술하면 사이버 범죄자가 얼마든지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내 집안에 있는 홈 네트워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홈 네트워크 화면 캡처를 보시면은 제가 핸드폰에서 내린 명령이 제 아이디 그리고 제 암호, 그다음에 동, 호수, 글 기준으로 CCTV를 보겠다는 명령을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또 다음 사진처럼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저는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가스밸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네네. API는 그 정보를 모두 다 가져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밸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핸드폰에서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내부단에는 제 보일러 온도는 몇인지, 저희 집에 어떤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API는 매우 편리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화면이 직접 API 명령을 내려서 그 패킷을 까본 화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보안 엔지니어보다는 다크웹에서 날개를 펼치시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PI 네. 해킹이 홈 네트워크 서비스 외에 또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API는 모든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금융기관을 목표로 할 경우는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조직은 API 보안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다방면에서 보안을 평가해야 되고요. 또한 API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PI가 편리한 만큼 API가 해킹됐을 때 그만큼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동영상 해킹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API 보안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이버 보안 전망 세 번째는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향한 공격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 사이버 공격자들이 기업을 넘어서 정부나 공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해 미국도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겪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정유회사가 해킹돼가지고 네, 네. 기름을 사려는 차량들이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 사건을 뉴스로 많이 봤었는데요. 미국 동부 최대 정유사가 며칠간 영업을 못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로 인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또 휘발유 사재기 현상도 일어났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미국 최대 육류가공 업체도 해킹을 당해서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관련 정보가 다크웹에 상당수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감시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네, 정부도 이제는 사이버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일련의 국가 인프라 해킹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해킹 조직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걸거나 혹은 그 조직들을 실제로 공격하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랜섬웨어 조직을 직접 공격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위 소개한 두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국가적 재난 사건이다 또는 9.11 테러와 준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이 발언은 상당히 높은 발언, 강도가 높은 발언입니다. 또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랜섬웨어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 랜섬웨어 조직을 탐지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킹으로 공격 포인트를 찾았다고 발표된 순간 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부와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해킹 조직을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미국을 대신해서 먼저 해킹 조직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통신이나 전력, 교통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이 해킹된다고 했을 때는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공격한 랜섬웨어에 포크와 모듈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랜섬웨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를 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복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바로. 그러니까 암호화를 풀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다. 네, 디지털 자산을 파괴만 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인 사이버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에는 강력한 위협 방지 및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응 전략인가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나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이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각각의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상관관계 분석 후에는 이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확산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 보안 조직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혹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행위 분석을 하거나 혹은 소와 같은 자동화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니는 모든 구간에서 데이터를 탐지하고 수집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동화된 툴로 이걸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022년 사이버 보안 전망 네 번째는 경계가 사라진 업무 환경에 맞춘 솔루션 채택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네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사무실 근무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격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방어에 취약한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또 그만큼 공격자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팬데믹 상황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한번 이제 시작된 재택근무는 대세가 될 텐데요.
기업들이 예.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택근무 확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죠? 네, 2020년 한 해 동안 맥 PC를 타겟으로 한 악성 코드가 11배 정도 급증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보다는 이제 집에서 맥북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 접속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해커들은 언제든지 공격 타겟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상 집에서는 업무용 PC가 아니라서 맥북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맥북용 악성 코드가 네, 크게 그렇죠.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재택근무를 노린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이 2020년과 비교해서 1년 만에 네. 21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네. 공격 건수는 무려 29억 건이라네요. 네, 많이 늘어났죠. 또, 네, 다크웹에도 국내 기업의 원격 접수 정보가 수십만 건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고요. 네, 그렇죠. 또 오신트 같은 쇼단 같은 오신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RDP라든지 SSH라든지 텔넷이라든지 이런 원격 접속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재택근무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산업군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기업들이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원격 관리 또는 그런 원격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35.7%가 늘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 사이버 보험 가입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아마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엿보이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2019년대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사이버 보험 계약 규모가 91억 원이었는데요. 2020년 7월에 이미 93억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는 작년 안에 사이버 보험 전체 보험료가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계가 없는 업무 환경에서는 네네.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기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없다라는 것은 국경이 없다는 것이죠. 또 네. 국경이 없는 인력에 국경이 없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네. 예를 들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액세스 경로의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보안이 잘 갖춘 본사와 그리고 재택근무자 간의 보안의 레벨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또한 재택근무자들이 본사와 동일하게 통합 보안, 그러니까 보안이 같이 정책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네트워킹 그리고 디지털 경험 관리가 잘 겹쳐진 SAS이라는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보안, 그리고 본사와 재택근무자 간의 동일한 수준의 보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정책 관리,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택근무자가 공격을 당하면 회사가 공격당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만큼 네네. 이러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022년 사이버 보안 전망 5번째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격 표면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네네. 사실 정부와 보안 기업에서 올 초부터 공격 표면 확대와 관련된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공격 표면의 확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공격 표면 확대하는 것은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태블릿도 사용하고 또 노트북도 사용하게 된다면 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 네네. 기업을 예를 들다고 하면은 외부로 제 홈페이지가 기업의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생겼거나 네네. 혹은 IoT와 더불어서 외부로 하는 서비스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네. 공격 표면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격들은 디지털 라이프가 확산될수록 공격 표면은 늘어나고 사이버 보안은 점점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이버 테러가 코로나 팬데믹과 네. 그로 인한 디지털화를 먹고 자랐다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쇼핑하거나 혹은 재택근무 같은 이런 디지털 라이프가 대세가 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지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또 모바일 쇼핑 등의 증가로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노릴 이유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마이데이터 같은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도 시작 전부터 이미 보안 이슈와 관련된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기관 혹은 기업에 있는 제 개인 정보를 한 군데로 모으고 그리고 제 선택에 따라서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혹은 어디에 공유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군데 모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보를 보안을 누가 해야 하는가?
여러 군데 그리고 그렇죠. 네. 분산돼 그리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전달할 때 제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침해 위협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IT 기술의 발전도 공격 표면 확대를 불러오는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뭐 네.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신기술들이 새로운 온라인 라이프 그리고 온라인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구현이 되게끔 되면은 이와 관련된 사이버 위협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곧 공격의 표면을 확대시킨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과기부가 키사에서 올해 사이버 보안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들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공격들이 올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네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타버스나 NFT의 권한을 탈취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 지하를 부정 판매한다거나 혹은 또 자율주행이나 어떤 자율주행이 진행됨에 있어서 교통 신호를 방해하거나 또는 AI의 오버플로의 데이터를 넣어서 강제로 입력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탈취해서 랜섬웨어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됨으로 인해서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나 NFT 관련돼서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보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격 표면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조직에서는 공격 표면을 줄이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공격 표면을 줄였다라고 하면 이런 대외 서비스와 대내 서비스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꼭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할된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정확하게 컨트롤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꼭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 표면 확대가 늘어남에 인해서 시큐리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큐리티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공격 표면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 표면을 줄이고 그에 맞게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네.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통합 보안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1, 2년 동안에 저희 삶이 급격히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팬데믹은 코로나 같은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 디지털 팬데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사이버 보안을 경고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발표한 2022년 사이버 보안 5대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이 기업 IT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된지는 사실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만큼 기업 경영 활동에 큰 리스크를 끼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만사부려튼이란 말이 있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여기는 문화가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우 뜻깊고 매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어제보다 더 안전한 오늘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비전을 통해서 보안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이죠. 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조직, 개인의 보안을 좀 더 나은 오늘 만드는 시큐리티 플랫폼 회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는 저를 포함한 유능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